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였다. 김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78세의 나이, 다리가 아프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날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아들 민준이가 오늘 그녀를 데리러 온다고 했다. 엄마, 이제 요양원으로 가실 때예요. 거기서 편히 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 그 단어는 그녀에게 죽음의 전초기지처럼 느껴졌다. 가족의 부담이 되기 싫었지만 홀로 사는 집이 점점 외로워지던 참이었다. 민준의 차가 집 앞에 서자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아들아, 정말 요양원이야? 엄마 아직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이 영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서울. 그때 그녀는 20살의 나이로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다. 박수진. 수진은 공장의 동료로 밝은 미소와 강한 의지로 영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희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수진의 그 말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들은 몰래 손을 잡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여성끼리의 감정은 죄악으로 여겨지던 시대. 영희는 가족의 압력으로 결국 결혼을 선택했다. 남편과 결혼해 민준을 낳았고 수진은 멀어졌다. 그 후로 수진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다. 영희는 눈을 감고 그 추억을 더듬었다. 차가 점점 산길로 들어서자 그녀는 불안해졌다. 민준아, 요양원이 산속에 있어. 민준은 대답 대신 라디오를 켰다. K-팝 노래가 흘러나왔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보았다. 차가 멈춘 곳은 예상치 못한 장소였다. 푸른 산맥이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오래된 한옥집. 여기가 요양원이야? 영희가 물었다. 민준은 웃으며 문을 열었다. 아니요, 엄마. 반전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매운 김치찌개 냄새.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 백발이 된 수진이었다. 영희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는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수진아. 어떻게? 민준이 설명했다. 엄마, 제가 수진 이모님을 찾았어요. 옛날 편지들 보고요. 엄마의 행복을 위해 영희는 수진을 끌어안았다. 잊힌 사랑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수진은 이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남편을 잃고 자식 없이 지내던 그녀. 민준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수진을 추적했다. 영희는 그날 밤 수진과 함께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왜 나를 떠났어? 수진이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때문이었어. 하지만 후회했어. 매일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난 이곳은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수진과 함께 산책했다. 마을의 작은 개울가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이제 늦지 않았어. 수진의 말에 영희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돌아간 후 영희는 수진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 두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영희는 불안해졌다. 수진아, 우리 이렇게 살아도 돼. 수진은 단호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지만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영희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결혼 후
남편과의 불행한 삶, 수진과의 사랑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안정. 이제 그 안정을 버릴 수 있을까? 영희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1953년 휴전 직후의 서울. 거리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싸웠다. 영희는 작은 섬유 공장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북에서 피난 온 소녀로 가족을 잃고 홀로 서 있었다. 영희 언니,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수진의 첫 말이었다. 그들은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가까워졌다. 밤에 공장 기숙사에서 그들은 속삭였다. 전쟁이 끝나면 뭐 할 거야? 영희가 물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너랑 함께 살고 싶어. 그 사랑은 순수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손을 잡았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하지만 사회는 용납하지 않았다. 공장 주인이 수군거림을 듣고 영희를 불렀다. 여자끼리 그렇게 가까우면 안 돼. 소문나면 어떻게 해. 영희는 두려웠다. 가족도 압박했다.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 이수진은 반대했다. 우리 도망치자. 부산으로 가자. 하지만 영희는 주저했다. 결국 그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식 날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희는 눈물을 삼켰다. 현재로 돌아와 수진의 집에서 영희는 그 이야기를 꺼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겁쟁이였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이해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들은 함께 요리를 했다.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과 김치. 수진은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다. 이곳은 평화로워. 서울처럼 바쁘지 않아. 영희는 점점 이 생활에 적응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충돌이 왔다. 수진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결혼 후 이혼했고 그 후 여성과 살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할머니들, 조심하세요. 소문이 안 좋게 돌고 있어요. 영희는 화가 났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무시하자. 우리만 행복하면 돼. 그러나 영희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엄마 괜찮아. 민준은 걱정했다. 엄마, 거기서 지내세요. 제가 지원할게요. 영희와 수진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한옥마당에서 달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옛민요가 그들의 감정을 대변했다. 하지만 수진의 건강이 문제였다. 그녀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영희야, 나 먼저 갈지도 몰라. 수진의 말에 영희는 울었다. 안 돼, 이제야 만났는데. 이 순간 영희는 과거의 후회를 털어내기로 결심했다. 우리 함께 살자. 영원히. 마을 축제가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영희와 수진은 함께 송편을 빚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였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불편했다. 수진의 옛 지인, 한 여성이 나타났다. 수진아, 아직도 그런 삶을 사니? 그녀는 수진의 과거 연인을 질투했다. 영희는 충격받았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설명했다. 과거야. 너 떠난 후 나도 누군가 만났어. 하지만 끝났어. 이 반전은 영희를 흔들었다. 그녀는 질투와 배신감을 느꼈다. 나만 기다린 줄 알았어. 이수진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를 잊을 수 없었어. 그날 밤 그들은 대화를 통해 화해했다. 우리 이제 솔직하게 살자. 영희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추석이 지나고 마을 생활이 익숙해지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서울에서 민준의 아내가 불평했다. 시어머니가 왜 거기 계시지? 요양원이 아니고 민준은 어머니를 지지했다. 엄마의 선택이야. 하지만 영희는 가족의 압박을 느꼈다.
전화로 민준에게 말했다. 아들아, 엄마 돌아갈까? 민준은 자니요. 행복하세요. 라고 답했다. 수진과 영희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이 커졌다. 저 두 할머니, 레즈비언인가 봐.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드러났다. 특히 노인 사회에서. 영희는 상처받았다. 수진아, 우리 서울로 가자. 수진은 거부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도망치지 말자. 고조되는 갈등 속에 수진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 가자. 의사는 수술이 필요해 라고 했다. 영희는 걱정하며 간호했다. 나 혼자서는 못해. 수진의 말에 영희는 내가 있잖아 라고 대답했다. 이 시련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지만 무시했다. 반전이 왔다. 수진의 옛 연인 미경이 나타났다. 그녀는 수진을 찾아 마을로 왔다. 수진아, 나 없이 못 사는 줄 알았어. 미경은 젊었을 때 수진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다. 영희는 충격받았다.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해. 수진은 부정했다. 과거야. 이제 너뿐이야.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영희 씨, 수진은 내 거야. 그녀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다. 이 배신감은 영희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수진과 싸웠다. 왜 말 안 했어? 수진은 울며 미안해. 잊고 싶었어. 영희는 홀로 산책하며 생각했다. 한국 문화에서 여성의 사랑은 숨겨져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를 원했다. 민준이 찾아왔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그는 미경을 설득해 돌려보냈다. 화해의 밤, 영희와 수진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서로를 믿자. 수진의 말에 영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을 이겼다. 하지만 수진의 병은 점점 나빠졌다. 영희야, 나 없이도 살아. 영희는 안 돼 라고 외쳤다. 수진의 수술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갔다. 영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제발 무사히 기도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이 더뎠다. 영희는 매일 병원을 오갔다. 버스로 2시간 거리. 피곤했지만 사랑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이 기간 마을 사람들은 변했다. 일부는 지지했다. 할머니들, 행복하세요. 젊은이들이 SNS에 그들의 이야기를 올렸다. 늦은 사랑 LGBT 한국. 영희는 놀랐다. 세상이 변했네. 수진은 웃었다. 우리 덕분이야. 하지만 미경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진의 재산을 노렸다. 수진아, 너의 집은 내 거야.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영희는 변호사를 찾았다. 민준의 도움으로. 엄마, 이겨요. 재판에서 수진은 증언했다. 영희가 내 가족이야. 판사는 이해했다. 사랑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승소했다. 이 승리는 그들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퇴원 후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영희는 말했다. 수진아, 우리 결혼할까? 수진은 웃었다. 이미 결혼한 기분이야.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순간. 그러나 또 다른 충돌. 영희의 건강이 나빠졌다. 관절염이 심해졌다. 수진아, 내가 부담이 돼. 수진은 아니야. 함께야의 그들은 서로를 돌보았다. 한국의 효문화가 그들의 사랑에 스며들었다. 부모처럼, 연인처럼. 민준이 가족을 데리고 왔다. 손자와 며느리.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할머니, 수진 할머니랑 행복하세요. 손자의 말에 영희는 눈물 흘렸다. 절정의 순간이 왔다. 미경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편지를 보냈다. 수진아,
너의 비밀을 폭로할게. 그녀는 수진의 과거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영희는 분노했다. 왜 포기 안 해? 수진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미경과는 실수였어. 너를 잊으려 했어? 영희는 배신감을 느꼈다. 나만 희생한 거야. 싸움이 커졌다. 영희는 서울로 돌아갔다. 민준 집에서. 엄마, 왜요? 민준이 물었다. 영희는 울며 말했다. 상처받았어. 수진은 전화했다. 영희야, 돌아와. 설명할게. 영희는 고민했다.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수진의 집으로 갔다. 미경을 만나자 셋이 마주쳤다. 미경은 수진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잔이야. 영희야, 미경은 결국 포기했다. 미안해. 용서의 순간. 영희와 수진은 화해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자. 그들은 함께 서울의 LGBT 커뮤니티를 방문했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며 희망을 느꼈다. 수진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엔 힘들어. 영희는 간호했다. 포기 막. 하지만 수진은 점점 약해졌다. 수진의 마지막 날 병원에서 영희는 손을 잡았다. 영희야, 고마워. 늦게나마 행복했어. 수진의 말에 영희는 울었다. 나도. 수진은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영희는 추모했다. 수진아, 다음 생애에서 만나자. 민주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엄마, 이제 우리와 살아요. 하지만 영희는 마을로 돌아갔다. 수진의 집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했다. 할머니, 강하세요. 영희는 수진의 일기를 읽었다. 영희를 사랑해. 영원히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텃밭을 가꾸며 살았다. 젊은 LGBT 커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영감 줘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용기야. 결국 영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묘비에 새겨진 말, 두 여인의 영원한 사랑기는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권운동가들이 그 이야기를 전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나이, 사회, 배신을 넘어선 낸 벤적인 결말, 행복한 추억으로.